10년 뒤에 우리가 세상을 보고 소통하는 방식이요. 지금 손에 든 스마트폰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이라면 어떨까요? 네, 상상만 해도 좀 공상과학 영화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이게 그냥 막연한 상상이 아니고요. 메타, 그러니까 옛날 페이스북이죠. 이 메타가 회사의 운명을 걸고 추진하는 아주 구체적인 미래라는 점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단순히 뭐 새로운 기기 하나가 더 나온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아, 그런 게 아닌가요? 네, 핵심은 우리가 정보를 소비하고 주변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그 반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방식 자체가요. 그렇죠. 이미 뭐 이스라엘 잉글랜더나 켄 그리핀 같은 월스트리트의 거물급 투자자들이 이 비전에 엄청난 돈을 걸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이게 단순한 꿈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와. 오늘 이 시간에는 메타의 전략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전략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마크 저커버그는 대체 왜 이렇게 스마트 안경에 어떻게 보면 집착하는 걸까요? 그냥 지금처럼 스마트폰으로 잘 살면 안 되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저커버그의 핵심적인 예측은 딱 이거예요. 네. 주요 컴퓨팅 기기가 결국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안경으로 넘어갈 거라는 거죠. 아, 마치 과거에 우리가 PC를 쓰다가 스마트폰으로 넘어온 것처럼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근데 스마트폰은 PC가 절대 줄 수 없었던 이동성이라는 아주 명확하고 압도적인 장점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그런데 스마트 안경이 스마트폰을 넘어설 만큼 그렇게 강력한 한방이 있을까요? 우리가 굳이 폰을 주머니에 넣고 안경을 써야 할 이유 말이죠.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저커버그가 생각하는 그 한 방은요, 단순히 눈앞에 화면을 띄워주는 게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닌가요? 네, 그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를 깊이 이해하고 우리가 보는 것을 보고 우리가 듣는 것을 들으며 하루 종일 우리와 상호작용하는 개인용 기기. 잠시만요. 우리를 깊이 이해한다라. 이건 거의 영화 그녀에 나오는 그런 인공지능 운영체제 같은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그냥 명령을 수행하는 비서를 넘어선 개념이잖아요, 네, 이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비전의 핵심에는 두 가지가 결합되어야 해요. 하나는 하드웨어인 증강현실, AR 안경이고요. 네. 다른 하나는 초지능, 그러니까 슈퍼 인텔리전스라고 불리는 아주 강력한 AI입니다. 초지능이요. 네, 이 초지능은 그냥 좀 똑똑한 AI를 넘어서서요.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고 스스로 학습하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AI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안경은 세상을 받아들이는 눈과 귀가 되고 그렇죠. 그 안에 초지능 AI가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해하고 처리하는 뇌의 역할을 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와, 제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 누구랑 대화하는지 이런 걸 안경이 스스로 파악하고 저를 도와준다는 거죠. 바로 그거죠. 예를 들어서 길을 걷다가 예쁜 꽃을 봤는데 이름이 궁금해요. 네, 그럴 때 많죠. 지금은 스마트폰 꺼내서 사진 찍고 앱 열어서 검색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번거롭죠. 하지만 이 안경을 쓰고 있다면 그는 그 꽃을 쳐다보는 것만으로 이건 장미의 한 품종인 줄리엣 로지아라고 바로 알려주는 거죠. 와, 대화 중에 놓친 부분이 있으면 방금 그 사람이 뭐라고 했지? 라고 속삭이면 다시 들려주고요. 이런 즉각적이고 맥락에 맞는 상호작용. 이게 바로 스마트폰이 줄 수 없는 스마트 안경만의 압도적인 경험이 될 거라는 게 메타의 생각입니다. 와, 그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네요. 굳이 손으로 기기를 조작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생각과 시선만으로 세상의 정보를 얻고 소통하는 방식이라니. 네, 그런데 이 거창한 미래상이 그냥 저커버그의 머릿속에만 있는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우리가 실제로 만져볼 수 있는 뭔가가 이미 나와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현실은 어디까지 와 있나요?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미 구체적인 제품 로드맵이 착착 진행 중이거든요. 오, 정말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작년 9월에 레이벤과 협업해서 출시한 메타 레이벤 디스플레이 스마트 안경입니다. 아, 그 제품 저도 봤어요. 겉보기엔 그냥 세련된 선글라스인데 사진도 찍고 음악도 듣고 그 메타 AI한테 질문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걸 보면서 과거에 실패했던 구글 글래스가 떠오르기도 했거든요. 네, 다들 그 생각을 하죠. 얼굴에 카메라를 달고 다닌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거부감이 꽤 컸잖아요. 메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게 정말 다음 단계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메타도 그 구글 글래스 실패 사례를 엄청나게 연구했을 거예요. 했겠죠. 그래서 몇 가지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첫째는 디자인부터 기술적인 느낌을 최대한 뺐어요. 그냥 사람들이 평소에 쓰는 패션 아이템처럼 만들었고요. 네네. 둘째, 촬영을 할 때 안경테에 작은 LED 불빛이 들어와서 주변 사람들이 지금 촬영 중이구나 하고 알 수 있게 해서 사생활 침해 우려를 좀 줄이려고 했고요. 아, 그런 장치가 있군요. 네, 물론 이게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죠. 하지만 분석가들은 이 제품의 역할이 당장 엄청난 판매고로 올리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얼굴에 컴퓨터를 쓰는 경험에 서서히 익숙하게 만드는 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하, 일종의 사회적 실험이자 학습 과정이다. 그런 셈이죠. 사람들의 심리적 장벽을 조금씩 허물어가는 과정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디딤돌 다음에 진짜 목표는 무엇인가요? 진정한 목표는 오리온이라는 코드명을 가진 차세대 스마트 안경입니다. 오리온이요? 네, 2027년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비전을 구현할 첫 번째 주력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리온. 이름부터 뭔가 대단한데요. 그 레이밴 안경과는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요? 가장 큰 차이점은 진정한 증강현실의 구현 여부입니다. 아, 레이밴 안경은 오른쪽 렌즈 구석에 작은 디스플레이로 정보를 보여주는 수준이지만 오리온은 양쪽 렌즈 전체가 디스플레이 역할을 해서요. 양쪽 다요? 네, 디지털 정보와 현실 세계를 아주 자연스럽게 겹쳐 보여주는 홀로그램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눈앞에 실제 사물처럼 3D 디지털 객체를 띄우고 손으로 만지고 조작하는 그런 공상과학 영화 같은 장면이 가능해지는 거죠. 와, 바로 이 오리오의 초지능 시스템과 완전히 결합될 최종 제품의 모습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7년이면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런데 이런 야심찬 계획을 메타만 가지고 있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분명히 뭐 애플이나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군침을 흘리고 있을 텐데 이 시장에서 메탈의 현재 위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 경쟁은 치열해질 겁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메타의 지위가 거의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요? 네, 저커버그 스스로 가장 가까운 경쟁사들보다 몇 년은 앞서 있다고 자신할 정도니까요. 오, 자신감이 대단하네요. 이게 그냥 허풍이 아닌 게 메타는 정말 오래전부터 리얼리티 랩스라는 부서를 통해서 이 분야에 막대한 돈과 인력을 쏟아 부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시장 점유율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숫자로요? 어느 정도인데요. 시장 조사기관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 자료를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스마트 안경 출하량의 73%를 메타가 차지했습니다. 73%요? 네, 작년 하반기가 66%였는데 오히려 더 상승한 수치예요. 와, 73%면 이건 거의 독점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초창기 스마트폰 시장을 아이폰이 장악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그림인데요. 맞습니다. 이 새로운 시장의 규칙 자체를 메타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고 봐도 되겠군요. 네, 만약 저커버그의 큰 그림대로 스마트 안경이 정말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이 되고 메타가 지금의 선두 자리를 계속 유지한다면 오리온은 제2의 아이폰이 될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아, 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메타는 광고 회사를 넘어서 2020년대에 애플 같은 거대한 소비자 전자제품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비전도 확실하고 로드맵도 구체적이고 시장 지위도 압도적이네요. 그런데 이런 공상과학 같은 안경을 개발하려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텐데 이 모든 투자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메타가 무슨 돈 이렇게 많죠? 바로 그 지점이 메타의 가장 무서운 점이자 강점입니다. 어떤 점이죠? 이 거대한 미래를 향한 투자는요, 메타의 막강한 현재 비즈니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아, 다들 아시다시피 메타는 여전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기반으로 한 세계 2위의 광고 기술 제국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심코 올리는 사진, 누르는 좋아요 하나하나가 전부 데이터가 되고 그 데이터가 메타의 광고 수익이 되어서 결국 오리온 개발 자금으로 들어가는 그런 선순환 구조인 거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수십억 명이 사용하는 플랫폼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만들어내는 네트워크 효과는 다른 경쟁사가 따라오기 힘든 강력한 해자 역할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여기서 또다시 AI가 등장합니다. AI가 미래의 안경을 위한 기술일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돈을 버는 현재의 핵심 사업을 강화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아, AI가 현재 광고 사업에도 직접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어떻게 말인가요? 메타는 최근 AI 기반의 새로운 콘텐츠 추천 및 광고 순위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게 아주 효과적이에요. 효과적이다. 네,
AI가 사용자의 취향을 훨씬 더 정교하게 파악해서 더 흥미로운 콘텐츠를 보여주니까 사용자들이 앱에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아, 그렇죠. 사용자들이 오래 머무를수록 광고에 노출될 기회는 늘어나고요. 또 AI가 사용자에게 더 관련성 높은 광고를 보여주니까 광고를 클릭할 확률, 즉 전환율도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 재미있고 광고주 입장에서는 더 효과적이니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면서 돈을 더 버는 구조네요. 정말 영리한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모닝스타의 한 분석가는 메타는 시장 점유율을 더욱 높일 준비가 된 디지털 광고의 거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탄탄한 현재 사업이 미래의 그램 배팅을 뒷받침하고 또 그 미래 기술인 AI가 다시 현재 사업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정말 강력한 시너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월스트리트의 거물 투자자들이 메타에 돈을 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고요. 현재의 막강한 현금 창출 능력과 미래의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동시에 보고 있다는 거군요. 네, 월스트리트의 시각을 좀 더 구체적인 숫자로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주가 평가는 어떤가요? 이 모든 기대감이 이미 반영되어서 너무 비싼 건 아닐까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분석가들은 향후 3년간 메타의 수익이 연평균 17%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17%요? 네, 이미 연매출이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 기업이 이 정도 성장률을 보인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정말 놀랍네요. 그렇죠. 이런 성장성을 바탕으로 현재 주가를 보면 주가 수익 비율, PER이 한 29배 수준입니다. 29배? 네, 보통 이 정도 성장률을 가진 기술주에 비하면 과도하게 고평가되었다고 보긴 어렵고요.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아, 실제로 71명의 애널리스트가 제시한 목표 주가의 중간값을 보면 현재 주가보다 약 26% 정도 더 오를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한마디로 현재의 가치도 탄탄하고 미래의 잠재력도 아직 주가에 다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 셈입니다. 와,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그림이 아주 명확하게 그려지네요.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라는 강력한 현재를 발판 삼아서 AI와 스마트 안경이라는 혁명적인 미래에 장기적인 베팅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그 베팅이 성공하기 위한 비전, 기술, 로드맵, 시장 지배력까지 여러 조각들을 이미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큰 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 거대한 전략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두 개의 큰 허들이 있습니다. 아, 허들이요? 네, 두 가지 거대한 가정이 현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첫째, 스마트 안경이 정말로 스마트폰을 잇는 차세대 컴퓨팅 기기가 될 것인가? 네,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둘째,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해도 메타가 과연 그때까지 지금의 압도적인 선두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마치 2007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 공개했을 때와 비슷한 상황 같네요. 맞습니다. 그때만 해도 다들 키보드도 없는 이상한 전화기가 성공하겠어 라고 비웃었지만 결국 세상을 바꿔놓았잖아요. 저커버그도 바로 그런 순간을 꿈꾸고 있는 거겠죠. 정확히 그렇습니다. 실패하면 수십조 원을 날리는 엄청난 위험 부담이 있지만 성공했을 때 얻게 될 보상은 그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시나리오인 거죠. 메타는 지금 그 거대한 도박에 모든 것을 걸고 있고 월스트리트는 그 도박이 성공할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커버그가 그리는 비전의 핵심은 결국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깊이 이해하는 초지능입니다. 네, 이 기술이 현실이 된다면 하루 종일 나를 돕는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비서가 생기는 거겠죠. 하지만 동시에 나의 모든 시선과 대화,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전례 없는 수준의 감시장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유용한 비서와 사생활의 종말, 그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 편리함을 위해서 여러분의 안경과 어디까지 공유할 생각